반갑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한 시간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칠판도 있고요. 한 시간 동안 뭐 하시면 좋겠습니까? 한 시간 동안 뭐 하시면 좋을까요? 한 시간 동안 뭐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세 번 묻는 사이에요. 대답할 생각은 안 하고 성질 내시는 분들 나옵니다. 폭력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편이 말하는 게 좀 어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왔으면 내 뜻대로 강의를 시작해 주면 좋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몰라서 폭력을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금연 금주가 몸에 좋은 줄 다 아시죠? 이래 대답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오늘 교육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아들 녀석이 내가 진짜 아끼는 물건을 끼워놓은 거예요. 속상해서 불렀습니다. 이리 와, 너. 엄마 물건에 손 댈 거야, 안 댈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 대답하는 게 그래 쳐다보는 겁니다. 너 엄마가 묻는데 왜 대답 안 해? 대답해. 엄마 물건에 또 손 댈 거야, 안 댈 거야? 그래도 대답하는 게 그래 있는 거예요. 너 이번에도 대답 안 하면 정말 혼나. 엄마 물건에 손 댈 거야, 안 댈 거야? 그래도 이 녀석 대답하면 그래 있는 겁니다. 이 모습 보시면은요, 속에서요, 야, 우리 아들 진짜 신중하구나. 응? 사려 깊게 생각해서 대답할 모양이지. 이래서요,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불이 확확 올라올 것 같습니까? 천불이 올라오지요.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답 안 하시면 신중해 보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속에서 천불이 확 올라옵니다. 대답 좀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금연 금주가 몸에 좋은 줄 다 알죠? 네. 그런데 왜 못 끊을까요? 습관? 술이 싫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 때까지는 술을 계속 마십니다. 담배 냄새만 떠올려도 지긋지긋해. 그거 진짜 싫어. 느낌이 딱 부착이 되면 바로 담배를 끊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끊으라고 그만큼 말을 해줘도요, 무슨 말씀을,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태우시고도 90세까지 사셨는데 이랬던 양반이 병원에 가서 폐암입니다. 한마디만 탁 들으면요 가슴이 철렁하면서 바로 담배 끊어버립니다. 문제는 감정이더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아이들도 다 압니다. 다 아시죠? 빨간 신호에는 길 건너야 됩니까? 건너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요? 마음이 급하다 보면 그냥 건너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감정이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다뤄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갓집에 갔을 때 상주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내가 어른들로부터 배워봤거나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슬픈 일을 만나면은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한일 간 축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비겼어. 0대0입니다. 후반전도 0대0, 연장전도 0대0입니다. 일본 애들은 그래서 나와서 승부차기를 하는데 5명이 날렵하게 다 차넣습니다. 한국팀은 뭔지 모르게 불안한데 어쨌든 4명은 성공을 했어요. 마지막 선수 올라오더니 한참 막 공 만지더니 뒤에 와서 다다닥 뻥 차는데 그 넓은 골대를 놔두고 왼쪽으로 차버린 겁니다. 화나는 일입니까? 속상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 이건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속이 상할 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그래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보, 저것도 축구선수로 감독은 많아. 후반전에 내가 저 선수 빼라고 그만큼 소리 질렀는데
선견지명은 없는데 후견지명이 워낙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만 생기면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화나는 것, 속상한 것, 안타까운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화나는 것, 속상한 것, 안타까운 거는. 그 일에 대답 안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니, 애들 둘 키우는데요. 수학 문제 하나 냈더니 큰 놈은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겁니다. 둘째 녀석한테 똑같은 문제를 줬더니요. 엄마 너무 어려워, 힌트 좀 주세요, 그럽니다. 힌트라도 달라는 둘째하고 멀뚱멀뚱한 첫째하고 둘 중에 누가 이쁩니까? 둘째가 이쁘지요.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래 쳐다보시면 뭐 이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못하느냐?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무나 사소한 거고 내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듣고 자랍니까?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저 아저씨 애비. 공동체 의식이 발달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내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나의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무엇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걸로 이제 자기를 채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여기 오시면은 강사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답일까 아닐까? 내가 자꾸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나선다고 할까? 똑똑한다고 말을 해줄까? 공연히 말했다가 틀리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너의 기대에 어떻게 내가 맞춰줄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피해자 상황입니다. 자, 피해자가 이런 심정이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폭력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한테 뭐를 해주면 다음부터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만요? 기대감만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원 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만 주고 나면 얘가 나하고 친구가 될 거야. 근데 그 기대감만 가지고 뭐합니까? 부모님을 쳐다보면서도 진실을 말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만 원 갖고 오라고 하면 뭐예요? 5만 원만 더 주면 다시는 안 괴롭힐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고 뭐만요? 예전에 하던 것들만 계속하면서 기대감만 엄청나게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엄마가 가끔씩 물어보죠. 너 학교폭력 안 당하니?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엄청난 기대감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알면 이걸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려서 내 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좁아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말하면 3명, 5명 관계 내에 오면 이젠 터널식 사고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이 있고 이 친구들보다 더 힘센 부모님과 선생님과 법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이 친구한테 지금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피해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고 외부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생겨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주로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2개밖에 못해요. 기분 좋을 때, 화날 때.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이게 이제 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낼 때는 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부모님들로부터 아이고 어떻게 이 생각했어? 잘했네, 수고했어, 정말 믿음직해,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 이런 것들은 솜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애가 진짜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맞고 오지 말라 그랬지, 때리고 차라리 때리고 오라 그랬잖아. 이런 것들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쇠하고 똑같은 겁니다. 쇠 1kg하고 솜 1kg 무게를 달면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응? 이때는 쏘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쇠 1kg, 솜 1kg 무게를 달면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솜이 더 무겁다 그러대요. 왜냐하면 솜은 이제 수분도 흡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온에 나오면 조금 더 무거워진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솜 1kg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 솜 1kg에 맞으면 왜 그래? 그만해 이래 되는 겁니다. 쇠 1kg에 맞으면은요.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들 잘했네, 씩씩해. 어떻게 이런 생각했어? 이거는 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러니? 내가 너 낳고 나서 미역국 먹은 게 후회된다. 이런 것들은 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들은 아이 가슴에 그대로 가서 꽂혀버립니다. 근데 꽂혔다가 빠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안 보일 때, 선생님 안 보이면 이 쇠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벽에 쇠가 꽂혔다 빠져버리니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많은 애정과 관심과 긍정적 지지를 해줘도 마음의 벽에 구멍이 뚫려서 어떻게 됩니까? 차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가하거나 당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존감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높다. 응? 높다. 나는 높다 손 들어보시죠. 한 6분, 7분. 나는 낮다. 이것도 한 7분 계시네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손 안 드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이쪽에도 못 가고 저쪽에도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높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카풀을 해서 오늘 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제 계속 이제 행사 다닐 때마다 카풀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하루는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차기사 운전 좀 똑바로 해봐. 차가 이렇게 흔들려서 어떻게 타고 다녀? 차도 쪼만한 거 가지고. 이럴 때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구름 위를 가듯이 한번 모셔볼게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큰 차로 모시겠습니다. 트럭으로. 이래서 사람들도 한번 웃고 그냥 끝나면 자존감이 높은 분이에요. 왜? 이 사소한 것들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걸 알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구름 위를 몰듯이 한번 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예의 있고 젠틀하고 점잖으며 상식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 같아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바깥에서는요. 근데 안에서는 뭐가 지나갑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차 기사, 내가 언제부터 저들 기사인데 이것들이 차 태워주면 고마운 줄은 모르고 이거 자동차 바퀴 딸는 건 누가 돈 내는데 전부 다 이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쯤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행사가 있어서 차 못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들 버스 타고 오세요. 그 다음날 버스 정류장에 모여서 막 버스 타고 흔들리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바깥에 보여주는 내 모습하고 진짜 내 모습이 차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깥 모습과 앞모습이 다르겠습니까?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내 것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존감 낮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정도 있고 등등 있지만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보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첫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혼자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대부분 맞은 애들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이기는 것은 창피하지 않은데 지는 것은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어디서 자료가 보니까 한국 그 가정의 한 25%에서 30%는 폭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맞아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들죠. 예, 폭력 실태 조사가 또 이렇습니다.
비록 내가 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드러내는 게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한 20%는 손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아무도 안 듭니다. 결국은 폭력은 발견하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특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최근에는 보이는 폭력으로부터요,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 폭력이 이제 워낙 많이 신고가 바로 되고 멍이 나면 증거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정서적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사이버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일기 같은 걸 엄마가 어릴 때 살짝 볼 수도 있는데 휴대폰은 잠가 놓으면은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얘가 도대체 저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어머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면 SNS에 가입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 주고받으면서 회원으로 기능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이유가, 폭력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폭력의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하루는 이제 그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줬어요. 7살, 5살 때 둘이 나눠 먹으라고. 그건 여식에 둘이니까 이걸 갖다 한꺼번에 다 못 먹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그릇을 시켜주고 비벼서 나눠 먹으라 그랬더니 서로 맞은편에 앉아 비비겠다고 야단인 거예요. 계속 이제 서로 젓가락이 걸리지 않습니까? 엇갈리니까 안 비벼지는 거예요. 큰 녀석이 화가 나니까 딱 짜장면을 집더니 탁 해가 위로 확 넘겨버린 겁니다. 우리 둘째 녀석이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얘는 젓가락 요래 잡으면 여기까지만 묻힌다 그러면 여기 넘어서면 막 그 물티슈 꺼내 막 닦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언니가 짜장면을 확 넘겨서 자기가 의도치 않은 곳에 짜장이 묻은 거예요. 언니! 이러더니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 큰 녀석 모르는 척 막 계속 비비는 거예요. 둘째 녀석이 짜증이 나니까 요래 있다가 뭐합니까? 언니 손등에 탁 짜장을 발라버린 거예요. 큰 녀석이 그거 모릅니까? 이래 보더니요, 이래 해가 손에 옷에다 싹 닦아버리더라고. 언니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막 비비는 거예요. 힘은 딸리지 어떡합니까? 짜장에 손을 딱 짚더니 언니 옷에다 쫙 묻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큰 녀석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짜장 그릇 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때? 응? 이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같이 혼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들이 아빠 엄마 있고 먹을 거 있는데도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나중에 크면 너희들끼리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나중에도, 지금도 이런, 나중에 어떻게 일어서 둘 다 짜장면 먹을 자격 없어. 손 들어. 뒤에 가서 똑바로 안 들어? 똑바로 들으라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큰 애도 서운하다 그러고 작은 애도 서운하다 그럽니다. 왜? 큰 애는 자기가 먼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맞죠? 둘째는요, 자기는 언니만큼 심하게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학교 현장에 가면 둘 다 제자가 되다 보면은요, 그렇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친구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랬지. 왜 그렇게 싸워? 야, 너 손 내밀어. 너도 손 내밀어. 둘이 악수한다. 실시. 악수 안 해? 너들 한 대씩 맞아 정신 차리지.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친구 쳐다봐. 따라한다. 실시. 친구야, 사랑한다. 한 번만 더 하면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는 겁니다. 맞은 애는 맞은 애대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뭐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고, 때려내도 뭐합니까? 이 찌질한 애 때문에 내가 속상해 됐다는 거야. 창피당했다는 겁니다. 폭력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상대편 몸에 먼저 손대는 사람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했던 정책은요, 학교 폭력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는 걸 낸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일단 폭력이 생기면 뭐 하자고요? 폭력으로 간주하자. 그냥 한 대 툭 쳤다고 해서 그냥 그걸 갖다 폭력이 아닌 걸로 자꾸 봐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크면서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무관용 원칙을 제시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가 됩니까? 학생들이 살다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제도를 또다시 바꾸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기준이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지해주는
이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을 가했는지를 찾아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찾아보면 대부분 이 학생들은 시기와 질투와 관계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 따돌림이라든지 폭력이 일어나면 이 여학생들 1대1로 계속 대화를 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힘 중심으로 누가 힘이 센가를 겨루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이런 폭력을 다루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폭력 자체가 두렵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교육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아파트가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뒤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길에 중학생쯤 보이는 애들입니다. 근데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얼굴도 빨갛고 막 담배는 뻑뻑 피우고 이게 뭐 문신 하나 있는데 보니 착하게 살자 막 이런 게 있습니다. 5명이 길목을 딱 막아 서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앞에 걸어 담배 안 꺼? 이거 다 꺼. 그리고 중학생한테 이름 뭐야? 다 적어놨다 학교에 신고하십니까? 아니면 좀 멀더라도 이래 뒤로 돌아서 가십니까? 뒤로 돌아서 가시죠. 그죠? 두려운 겁니다. 이런 애들 5명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 뒤에 5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반을 갖다 다르게 해준다든지 재배치한다든지 다른 학교 좀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폭탄 돌리기 같지만 사실은 피해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까지 이제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폭력이 일어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요. 나는 이 폭력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산 중학교에 있는 학생이 하나 떨어져 죽으면 그건 뭐한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자살을 하면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은 누구 책임이냐 물어보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모였을 때 물어봤습니다. 학교 폭력은 누구 책임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였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 폭력은 왜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가정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오면 안 새겠습니까? 결국 안에서 다 배워서 밖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학교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초등, 중등 교장 선생님 모였을 때 여쭤봐서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요. 무슨 말씀을 교육부 정책하고 교육청 간에 협의가 잘 돼서 내려오면 그리고 행정 업무가 적으면 우리도 진짜 돌봐줄 여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갖가지 요구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국회가 이제 그래서 교육부 장관하고 시도 교육감들이 만났을 때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도대체 하십니까? 국회에서 압력만 해주면 뭐 이렇게 우리도 안 하고 싶다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모였을 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요. 딱 이 말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민원만 제기 안 하면 우리도 크게 그러고 싶은 마음 없다는 거예요. 한 바퀴 다 돌았는데 학교 폭력은 누구의 책임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주호 장관을 좀 좋아합니다. 뭐 공적으로는 뭐 별로 사람 막 뭐 업무는 진짜 잘하는데 성격은 좀 못했어요. 막 급하시고 이런데. 근데 이분이 제가 어쩌다가 비행기를 타고 포항에 같이 가게 됐어요. 내려가는 길에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적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면 따르겠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많은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책임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정책 보좌관으로 가서 1년 동안 근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 사태를 갖다 보면 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요새 왜 국방부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군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 가면 뭐 하는가 하면 위에서는 매일같이 뭐 합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밑에 합참 의장인들 빼고 나면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 있어요. 이분들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이런 자살 사고 예방하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3일이나 5일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해군, 공군 빼고 육군 밑에 오면은 육군 참모총장 밑에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아니 거의 보름에 한 번 정도 막 이런 거 예방하라 그럽니다. 1군 사령관 밑에 2군, 3군 빼고 1군 사령관 밑에 1군 단장, 2군 단장, 3군 단장이 있어요.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1군 단장 밑에 가면은 1사단장, 2사단장, 3사단장이 있어요. 이분들은 한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러다 보니까 제일 밑에 가면은요. 자살 예방 교육하라고 하면 뭐 합니까? 너들 알아서 잘해. 문제 일으키지 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 보면 정책도 위에서는 계속 신경을 써서 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점점 와서 학부모나 나 개인 수준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기여하고 있는 게요. 우리 애가 공부가 좀 처져서 뭔가를 좀 밀어내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는 것은 좀 도와주기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을 앞지르기 위해서 애써서 사교육을 하는 것은 경쟁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태도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쟁 중심적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뭐 하게 됩니까?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지금 전교에서 10등 정도 하는데 조금만 더 해주면 전교 1등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과외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된대요. 시키시겠습니까? 안 시키시겠습니까?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안 시킬 것 같습니까? 이게 무척 당황스러워집니다. 보통 이러면 시킵니다. 이래야 이 강의가 되는데요. 뭐 어쨌든 안 시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 취소하고요. 우리 대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그중에 법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근데 반에 왔더니 애들이 떠들어서 수업을 못 하겠답니다. 근데 마침 학부모님들 모였을 때 뭐하고 합니까? 학교 좀 조용히 시켜서 이러면 우리가 뭐 한 겁니까? 학교 폭력에 기여하는 바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책임이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뭐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탐색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집에 가는데요. 신호등 앞에 이제 사거리에 서 있는데 이 조폭까지 생긴 사람이 계속 그 길거리에 바닥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 자, 그냥 지나가면 이 친구는 계속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신고하면 좋지만 신고하기도 두렵지요. 그죠? 신고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신고 얘기 나오니까요. 어머님들이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아들 앉혀놓고 딸 앉혀놓고 뭐 해야 됩니까? 교육부 학교 폭력 예방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톱불링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걸 한 번쯤은 뭐 해보셔야 됩니까?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가상적으로 써보고 제출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요. 아마 그게 천자 내외로 쓰도록 돼 있을 겁니다. 막 화가 나서 쓰다 보면 어떨 때 금방 천자 넘어요. 그래가 제출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주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고하려고 들어갔던 애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뭐합니까? 안 해. 봐, 이거 봐. 이제 뭡니까? 사이버도 나를 안 도와줘.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걱정되는지를 물어보면서 연습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 유괴범 교육시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딴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뭐합니까? 안 돼, 엄마 가지 마라 그랬어. 이 연습을 시킨 아이들이 실제로 유괴를 안 당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폭이 계속 침을 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간다. 그럼 지나간다 손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가서 한마디 한다. 한 3분쯤 계십니다. 근데 맞으면 어떠려고요? 네? 한마디 하다 맞으면? 기분 좋게 얘기하면 되죠. 기분 좋게? 기분 상하지 않게.
근데 이게 뭐 물론 시도해 보시는 건 좋은데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용기 있으신 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신고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어?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걸레를 갖고 와서 내가 닦아준다 직접? 그것도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진짜 길거리에 침 뱉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집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엄마가 오늘 교육받고 오다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 봤는데 너무 몰상식해 보이고 너무 뭡니까? 사람이 초라해 보이더라. 우리 아들은,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침 뱉지 말자. 길거리에서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가 집에 붙여놓는 겁니다. 아들 친구들 놀러 오면 뭐 하면 됩니까? 너희 봤지? 내가 보기엔 너무나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근데 자기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 힘쓴다고 생각하는가 봐.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 너희들은 불쌍한 인생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지역에 400집만 딱 운동이 되면은요,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 없어진다 그럽니다. 왜? 누군가는 딴 집에 가고 누군가는 어디 가다 보니까 뭐 있습니까? 써 있거든. 물어보게 되는 거야. 저게 뭔데? 야, 우리 엄마 친구가 봤는데 그 인간 그래 불쌍하다더라. 그래, 불쌍하게 살 수는 없잖아. 이 얘기를 드러내고 얘기 못하지만 뭐합니까? 아, 이거 창피한 짓이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만 자기 힘 과시할 때 뭐합니까? 옆에 침 틱틱 뱉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힘 있다. 너희들이 못하는 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은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신고할 힘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신고할 힘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요? 자존감부터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사소한 감정과 나의 사소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왔을 때, 물었을 때 나의 사소한 생각이나 대답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키우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걸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단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내가 말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는다. 이건 뭐 한 겁니까? 이거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줘도 어떻게 됩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신랑하고 싸웠을 때는 신랑이 화 풀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런 거 듣습니까? 안 듣죠. 언제 듣습니까? 감정이 좀 풀리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래도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들 때는 뭐합니까? 상대편이 말하면 앞으로 그러지만 알았지 하면서 뭐가 돼요? 화해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관심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심을 어떻게 주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왔습니다. 관심 한번 줘보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들 왔어. 예. 또, 오늘 어땠어? 그 다음에요. 오늘 뭐 했어? 재밌었어. 공부 많이 했니? 혹시 뭐 이제 학교 폭력 있고 이렇다 그러면 뭐 물어봅니까? 친구들하고 안 싸워? 친한 친구들은 몇 명이야? 그 중에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니? 이런 것도 물어보죠. 이런 거 물어볼 때 우리 거칠고 강하게 물어봐야 됩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게 물어봐야 됩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런 거 물어보는 걸 우린 전문용어로 간섭이라 그럽니다. 이게 왜 간섭입니까? 오늘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없는 사이 집 청소했어? 설거지도 했고? 접시는 몇 개나 닦았니?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접시 있었어, 없었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찬 먹고 그 다음 반찬 하라 그랬지. 양파는 베란다에 내놓으라 그랬는데 왜 자꾸 냉장고에 넣니 너는?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신랑 봐라 얼마나 자상하냐 이럴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아, 좀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우, 뭘 그리 신경 써. 간섭 좀 그만해. 맞지요? 이게 간섭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리 와 보세요. 왜? 아, 좀 한 번 말씀할 때, 아니 한 번 말할 때 와 보세요. 뭐 그래 잔소리가 많습니까? 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똑바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똑바로 앉았다. 왜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버지 왜? 제가 회사 가서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 그래 불성실하시다면서요. 제가 뭐 지금 아버지한테 큰 거 바랍니까? 사장이 되라 그랬습니까? 회장이 되라 그랬습니까? 그저 남들처럼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월급 또박또박 집에 갖다 줘서 가족들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 하는데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나가서 돈 벌어 볼까요? 공부하는 거 그렇게 쉬워 보이십니까? 밑에 후배들은 차고 올라오죠. 선생님은 억누르시죠. 날씨는 덥지요, 춥지요. 그 와중에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 기뻐라고 제가 다 참아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두 분 안 계셨으면 지금 제가 다 때리치고 뭐 할지 모릅니다. 이런 제 마음 10분의 1만 알면 그래 못 사실 겁니다. 진짜 제 생각 같아서는요, 아버지 어머니 꼭 당신 같은 분들 아버지 어머니로 한번 만나가 살아봐야 제 심정이 어떤지 이해될 겁니다. 제발 많은 거 안 바랄 테니까 정신 차리시고 그저 성실하게만 살아주세요. 네? 아버지, 제 아버지 믿는 거 아시죠? 파이팅! 이러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오늘 교육받았다면서요. 뭐 배웠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럽니다. 대화하고 싶습니까? 호적을 파내고 싶습니까? 그죠? 이게 다 간섭이 되는 겁니다. 잘 갔다 왔니? 나는 궁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정보를 끄집어내는 작업들입니다. 아이들이 오늘 7과목을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7편의 영화를 본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7편의 영화를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묻습니다. 오늘 뭐 했어? 영화 봤어? 뭐 봤는데? 자, 7편 중에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줄거리를 얘기해야 됩니까? 좋았던 배우를 얘기해야 됩니까? 좋은 영화 순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지루했던 것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묻습니다. 잘 갔다 왔니? 뭐 했어? 넌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 나는 관심을 준 것 같지만 실제로 뭐 한 겁니까? 간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려줘요. 예를 들면 어떻게? 듣고 그냥 얘기할 때까지. 그러면 아이는 무척 당황해야 합니다. 왜 저러지? 뭘 기다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좋고 뒤에는? 내가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애기한테 얘기 좀. 좋은 방법들이죠. 그죠? 우리가 신랑한테 전화가 오면 어디야? 뭐해? 밥은? 이러는 게 좋습니까? 신랑한테 전화 오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보세요 그랬더니 당신이야? 당신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당신하고 통화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힘이 생겨. 이렇게 전화 오는 게 좋습니까? 물론 두 번째 하면 이제 손발이 오그라든다 그러죠. 그죠? 그렇지만 전화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 신랑이 자기 얘기부터 먼저 해준 거예요.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뭐해? 어디야? 보다 뭡니까? 자기 마음부터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우리는 관심이라 그럽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원 수업에 좀 늦었더니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좀 일찍 오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이거 분당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비싸요 그러더라고. 그걸 늦게 오면 어쩔 건데 그럼 인터넷에 글 올릴 겁니다 그러더라고.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요. 그중에 한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왜 그랬더니 교수님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싶은데 늦게 들어오시면 안 가르쳐 주거나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까 봐 속상해요. 이 학생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지적이나 비난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뭘 전달했습니까? 자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반 수업을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예, 물론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급하더라고. 왜? 기다리는 줄 아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짜 아이들한테 관심을 주는 것은 엄마가 너의 이야기를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너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서서히 자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이런 식의 연습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실습해보고 지나가죠. 2인 1조로 한번 그 짝을 정해 보시겠습니까? 2인 1조로. 자기 파트너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해보면 우리 학부모님들 인간성 드러나죠. 인간성이 선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무의식 중에 파트너 보러 가면 온몸이 상대편 향해 딱 돌아갑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습관화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 한국 사람 맞네요. 외국 애들은요, 우즈메이크 2% 보면 둘이 한 조 만들어 보세요. 바로 이럽니다. Be my partner? No? Be my partner? 제 파트너 하시네? No? No? 바로 찾습니다. 한국 사람들 일단 고개를 살짝 냅니다. 내가 이러시더라고. 하나, 둘, 셋, 넷. 짝수면 다행인데 홀수다. 막 그때부터 이제 갈등됩니다. 왼쪽에 갈려니 오른쪽에 미안하고 오른쪽 갈려니 왼쪽에 미안하고 막 셋이 같이 합시다만 나중에 그러겠습니다. 둘씩 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씩 정하셨습니까? 네. 예, 자기 파트너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예, 두 손을 맞잡아 보세요. 자, 두 손을 맞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잡았습니까? 네. 예, 잡은 상태에서 자기 파트너 한번 보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과 당신과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끝끝내 끝에 가서는 맞잡은 우리 두 손을 통해 지금보다 수십 배 더 성장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 가볍게 포옹하시면서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죠. 당신 잘 될 겁니다. 자,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너하고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분명히 뭐 하나로 더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개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 아파트가 8층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위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옵니다.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휴지 쓰레기 버리러 갈 때 한 두어 번 본 사람이 우리 라인 사는구나. 인사는 하고 지내자 싶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인사는 고개를 딱 돌려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방송 중에서 차마 제가 그대로는 못 옮기겠고요. 진짜 재수없어.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야 사람이 뭐 저래. 하여튼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친구는요, 나는 안다고 인사를 했는데, 나보다 어른이 인사를 갑자기 하니까, 어디서 뵀더라, 어디서 분명히 뵙긴 뵀는데, 누구시더라? 1, 2초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거울 보고 있거나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인사하시죠. 이거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어쩌다가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급합니다. 근데 앞차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빵빵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호 바뀌었는데 뭐해? 저 신호 안 쳐다보고 분명히 통화하고 있을 거야, 저 사람. 바로 화를 냅니다. 근데 어쩌다 내가 제일 앞에 섰어요. 잠깐 딴 생각 하느라고 신호 바뀐 걸 못 봤습니다.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간다, 가. 아유, 진짜. 그렇죠? 상대편의 의도를 대부분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애써 뭐 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노력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 손 들어 보시죠. 내리시고요. 이때 손 드신 분들은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뭐 시키려고 그러지? 부정적인 분들은 뭐 합니까? 손 안 들어도 되는 이유 찾습니다. 보면 모르나? 이 정도 나이 들었으면 했겠지. 그리고 학부모니까 얘기 왔지. 그것도 모르면서 강의한다고. 손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강사님, 그래. 왜요?
결혼 안 하는 사람 손들어. 결혼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당신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부정적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 7개월쯤이 돼서 배가 이렇게 좀 부릅니다.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시내 나가보면은요, 하루에 한두 명 임산부 만나는 날이 많아집니다. 어느 날 출산을 했어요.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시내에 누가 그래 자주 보입니까? 아기 하는 사람 그렇게 자주 보입니다. 어느 날 아기가 좀 컸습니다. 유모차에 태어나왔어요. 동네에 누가 그래 많이 보여요? 예, 유모차 그래 많이 보입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유모차 몇 대나 보십니까? 거의 못 보시죠. 그러면 내가 유모차 끌고 나왔을 때 유달리 많은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자주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뭐만요? 자기 관심 주는 것만 보고 관심 주는 것만 들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가진 것들이 볼 수도 있고 안 가진 것이 보여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어머님들한테요, 장점을 9개 말씀드리고 단점 1개 지적하면 오늘 뭐 생각하면서 갈 것 같습니까? 단점 생각합니다. 장점을 1개 말씀드리고 단점을 9개 지적하면요, 곱게 집에 안 갑니다. 교수님 저 좀 보고 합시다. 처음 봤는데 뭘 그래 나쁘게 말하십니까? 그죠? 장점이 많아도 우리는 뭘 봅니까? 단점을 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있는가를 자꾸 물어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뭐 학교 폭력 얘기이긴 하지만 부모 교육을 가끔씩 하면은요, 진짜 충격적으로 든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집 애가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엄마가 말할 때마다 바락바락 대드는데 어떻게 지도를 해주면 됩니까?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잘 못 듣는 게요, 우리 아이는 수학에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재능을 어떻게 좀 발휘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요리를 참 잘하는데 이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려면 부모로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저는 이 아이를 믿고는 있지만은 어떤 영역으로 나가야 될지 본인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질문들은 무엇 있는지 좀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아이의 부정적인 건 자꾸 고치려고 애쓰는데 뭐는요? 진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키워주는 노력들은 거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아이들을 가진 것을 키우고 그 키우는 과정에서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뭡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느낌들과 생각들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면 학교 내에 누가 사라지는가 하면 방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학교 폭력은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방관자만 없으면 폭력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책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나의 사소한 느낌이나 생각들, 그렇게 하면 내 친구가 아플 것 같아. 기왕에 지나는 거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이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야, 우리가 진짜 그렇게 서로한테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 잘하는 거 보태서 우리도 같이 잘 되는 방법 찾아보자.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버님들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특히 사이버 세상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 가지고 다양하게 SNS도 보내고 하는 활동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저것 좀 안 했으면 싶은데요, 우리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로 수단이 통신 수단이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끔씩 심심할 때 인터넷 검색하는 이런 도구로 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사이버 세상이요, 이제 앞으로 생활 공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했는데 걔네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강화시켜주면 사이버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태도들을 고민해 보면은요, 사이버로 인한 폭력들도 또한 동시에 예방이 된다 그럽니다.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보이지 않는 타인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다음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거를 지금 묻지를 못하죠. 그죠? 왜? 제가 긍정적인 걸 물으라고 얘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부정적인 거 막 찾다가 갑자기 모드를 바꿔 딱 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 하면은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지시받아 본 경험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3 곱하기 7은 얼마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21이지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궁금했어요. 이 녀석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죠? 이리 와봐, 엄마가 가르쳐 줄게. 요 칸 나누지 않습니까? 이래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짜리 몇 개 있어? 대답을 해라, 대답을. 너는 왜 애가 대답을 안 하니? 3개짜리 몇 개 있어? 뭐가 7개, 3개 그려놨는데. 진짜 웃기네. 왜 그래 집중을 안 해, 너 애가 진짜 이상하네. 근데 학교도 그따위로 다니, 그따위로 학교 때려치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7개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봐, 3개짜리 7개 있지, 세려봐, 21개 아니야. 그러니까 37은 21이잖아. 알겠지? 풀어보자. 37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을 때는 24 그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금방 설명했는데 왜 못 알아듣니? 진짜 왜 집중을 안 해, 애가? 정말 이상하네.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너 다시 설명해. 똑바로 들어. 봐, 3개짜리 7개 있다 그래. 고개 안 들어? 왜 자꾸 고개 숙이고 그러니, 너는? 눈 크게 뜨고. 정신사납게 뭘 자꾸 눈동자를 굴려? 집중해, 집중. 3개짜리 몇 개 있어? 몇 개 있냐고. 뭐가 3개, 7개지 이제 다 그렸는데 3개짜리 7개 있으니 몇 개야? 21개 아니야? 근데 어떻게 24가 나와? 새로 풀어봐. 엄마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잘못하면 맞을 판이거든. 풀어보니까 37은 이랬더니 21? 이러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아는 것 같습니까? 확실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까? 확실히 모르는 것 같죠. 그러면 부모들이 해줘야 될 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놀랍네.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결국은 맞추는구나. 이래 돼야 됩니다. 근데 안 해줍니다. 뭐합니까?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확인 들어갑니다. 20일 맞아? 맞아, 안 맞아? 이 녀석이 회초리 갖고 와야 말 듣지. 21일 맞아, 안 맞아? 엄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아닌가. 근데 막 23? 지어 박힌 사람들이 크면은 이런 학부모 됩니다. 무엇인가 도전했을 때 맞추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가 내 삶의 기본 방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연히 질문했다가 틀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가 먼저 배운 겁니다. 그렇다 보면 내 권리가 침해당해도 충분히 자기 얘기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지지와 뭐가요? 관심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마치고 혹시 사실은 뭐 좀 진짜 좋은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긴장 풀리니까 시간도 다 끝났습니다. 오늘 좀 딱딱한 얘기라서 제가 너무 이제 웃어가면서 강의를 못했는데, 혹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대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재미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관계 기술을 많이 배웁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수도 하고 평상시에도 연수를 받아요. 그래서 대화 기술을 엄청나게 배워서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대화를 하느냐?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갑자기 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친한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요, 평상시에 쾌활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그게 밥 먹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녀석 저들끼리 먹고 있어. 막 던져. 이리 줘봐, 숟가락. 나도 한 숟가락 탁 빼서 먹고 뭐합니까? 대신에 컵라면 줘야지 탁 주고 가는 이런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기술 몇 개 배워서 뭐합니까? 한번 오락하더니 이럽니다. 네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구나.
선생님은 마음이 열려 있으니 뭐라도 얘기를 해봐. 언제라도 나한테 전화를 하리무나. 평상시엔 냉랭하다고 마음이가 거기만 들어가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진짜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도 신나게 만들까, 이런 주제들로 한번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